불과 3초 차이로 태어난 쌍둥이 자매. 건강에 관해선 전혀 다른 두 사람. 그들의 생활을 관찰해봤습니다. 대학 때부터 활동적이었다는 동생은 웬만한 거리는 걸어다녔고, 언니는 주로 자가용을 이용해 이동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식습관에도 차이가 있다는데요. 저염식을 즐기는 동생 사랑 씨, 반면 언니 예랑 씨는 찌개 등 일반식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아예 안 넣기에는 콩나물이 좀 비릿할 것 같아서 아주 살짝 그 비릿함만 없을 정도만 넣어요. 소량 정도가 아니고 사랑이의 음식은 거의 간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랑이는 너무 싱겁게 먹다 보니까 제가 우리 집에서는 되게 짜게 먹는다라는 인식이 있거든요. 이예랑 이사랑 씨처럼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 구조가 거의 일치합니다. 그런데도 염증과 세포노화, 면역력과 관련된 질병에 많이 노출됐다면 두 분의 해독 기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자매의 몸속 해독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 체내 독소 수치 검사를 진행해 봤는데요. 암모니아 해독을 감당하는 능력, 해독 과정을 통해 변한 물질의 양, 모두 동생 사랑 씨가 더 양호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체내 독소 수치 지표가 되는 활성산소, 항산화력에서도 두 분의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건강의 적이 바로 독소입니다. 세포와 결합해서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두 독소의 위협 대상이 됩니다. 보이지 않아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독소. 숨 쉬는 그 순간에도 독소는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된 독소에 노출되면 암 발병률도 그만큼 높아진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는데요. 질환으로 노출되기까지 자각 증세가 없어 더 위험한 독소. 체내 독소를 제때 배출하지 못하면 대사질환부터 뇌 심혈관 질환, 암, 치매까지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독소가 체내에 유입되는 가장 많은 경로는 음식을 통해서라고 합니다. 매년 급증하는 패스트푸드 소비량. 이 가공식품 속에 표백제와 유화제 등 수백 가지 종류의 식품화학 첨가물이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식품 첨가물의 1년 섭취량은 4kg. 한국인은 무려 25kg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국내 식품 첨가물 판매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런 화학 첨가물이 우리 몸 안에 지속적으로 쌓이게 되면 세포 변이와 염증 물질을 발생시켜 무서운 질환의 씨앗이 됩니다. 쌓인 독소를 어떻게 배출하느냐, 어떻게 해독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연적으로 독소를 배출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독소를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우리 몸에 시한폭탄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농사를 지은 지 1년 됐다는 초보농부 최지은 씨 부부. 부부가 가꾸는 텃밭엔 한여름 기운이 물씬 묻어납니다. 고구마. 많이 자랐네. 진짜 많이 자랐어. 오. 처음 해보는 농사일이 쉽진 않았죠. 우리 원래 참외 키웠는데.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했던 부부. 오빠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 반대로 잡고? 그들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자연과 인연을 맺게 된 데는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갑상선 암을 판정받고 제가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텃밭을 가꿔야겠다. 제가 심은 씨앗으로 내가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암 판정을 받기 전 지은 씨는 촉망받던 파티시에였습니다. 캐나다와 프랑스 유학 후엔 한국 대표로 세계 대회에도 출전했는데요.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여성 선수가 출전을 하는데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그 직장 건강검진 받을 때 암이 발견됐고요. 제가 믿을 수가 없어서 몇 군데 갔었는데 다 암이라고 하더라고요. 갑작스런 암 진단, 연이어 많은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갑상선 항진증이랑 저하증이랑 같이 왔어요. 그래서 살이 7kg가 쪘었어요. 그리고 혈당도 굉장히 불안정해서 조금만 탄수화물 먹어도 300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은 씨는 암 수술 대신 몸의 독소와 염증을 줄이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예전의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는 것. 암도 염증의 일환이기 때문에 제가 염증 수치를 줄이기 위해서 염증이 되는 또 독이 되는 음식은 다 제한했습니다. 서랍장에 있는 모든 가공식품과 그렇게 좋지 않은 기름들과 좋지 않은 식품들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날. 근데 거의 먹을 게 없는 거죠. 빵과 초콜릿을 만들던 지은 씨가 밀가루, 설탕을 멀리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 부부는 지금의 선택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일일이 그 먹는 것을 스스로 바꿔서 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서 되게 부담이 됐는데, 이렇게 아내가 뭐 갑상선 암 때문에 건강이 조금 안 좋아 있다가 좋은 음식, 유기농 음식을 먹고 또 땅이랑 이렇게 밟으면서 자연과 하나가 되면서 저희는 이 텃밭 하나를 가꿈으로써 삶의 패턴이나 정서든지 건강을 다시 좀 안정적으로 찾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분의 표정만 봐도 행복해 보이네요. 한여름의 태양만으로도 채소들은 쑥쑥 자라납니다. 무농약으로 부부가 함께 밭을 가꾸고 자연의 결실을 맛보는 시간. 저도 잘 알죠. 1년 만에 몸도 마음도 놀라울 정도로 치유됐다는 지은 씨. 30의 나이, 힘든 시기에 선택한 지은 씨의 희망은 바로 자연 해독식이었습니다. 자연 식재료를 활용한 지은 씨의 식탁은 조리법도 특별하다고 하는데요. 싱싱한 잎채소의 식감을 고스란히 살려 샐러드로 먹는답니다. 저는 소스를 만들 때 굉장히 간단하게 만드는데요. 본연의 맛을 살리면서 드레싱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의 저녁 메뉴는 바로 보글보글 강된장과 밭에서 갓 따온 호박잎입니다. 제가 오늘 짙은 녹색의 잎채소는 지은 씨 식탁에 거의 빠지지 않고 올려진다는데요. 정성껏 키운 채소들로 가득한 식탁. 1년 정도 15g 미만으로 탄수화물 계속 줄이다가 염증 수치가 낮아지면서 제가 탄수화물 조금씩 늘리고 있어요. 좋은 탄수화물로. 그렇다면 이 식단은 해독에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요? 해독은 몸속 정화 기능을 회복하여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연 해독식에서 주목해야 하는 식품은 바로 짙은 녹색을 띠는 잎채소입니다. 여기에는 식이섬유를 비롯하여 클로로필이라고 불리는 엽록소가 풍부합니다. 이 엽록소는 소화기관에서 독소 물질과 결합해 체내 배출을 돕고 또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 노화와 손상을 회복시키는 항산화 작용에 도움을 줍니다. 지은 씨의 높았던 염증 수치는 불과 5개월 만에 정상 범위로 내려갔습니다. 몸의 해독 기능이 회복되는 것을 직접 느끼면서 지은 씨는 해독의 중요성을 더 절실하게 깨달았다는데요. 그래서 지은 씨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파티시에라는 직업을 살려 염증과 독소 완화에 도움을 주는 건강식을 만들고 싶다는데요. 오늘 저의 몸의 염증과 독소를 만드는 밀가루 그리고 설탕 없는 글루텐 프리 베이킹을 기본으로 사과로 시원한 사과 소르베와 사과 타르트를 만들겠습니다.
당뇨병뿐만 아니라 몸속 독소로 인해 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지은 씨. 해독에 도움을 주는 건강 디저트를 만들어 많은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요. 자연 해독식이 가져다 준 많은 변화들. 그리고 얼마 전 지은 씨에게 귀한 선물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제가 한 1년 전에는 암을 판정받고 바로 유산이 되고 또 혈당도 당뇨 초기 단계로 왔었는데 지금은 2개월 차 임산부입니다.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가장 큰 변화는 음식이고요.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건강한 음식은 우리를 활기 있게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일 년 중 이맘때 꼭 주목해야 할 해독식품이 있습니다. 아유, 향기 좋다. 이게 배초향이라고 하는데 방아죠. 근데 예쁜 거 따야지. 불가에서 해독은 가장 중요한 건강 요소로 꼽힌다는데요.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이 결국은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역할이 다르거든요. 나쁜 음식은 내 몸을 망치게 하는 요소로 끌고 가거든요. 그 결국은 켜켜이 쌓여서 독성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독소로부터 우리 몸을 어떻게 정화시켜야 할까요? 한여름 기운이 가득한 사찰 음식 재료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해야 하는 것이 바로 연입니다. 지금이 제철인 연은 천연 항산화제라 불릴 만큼 독소와 노폐물 제거에 도움을 주는 해독식품인데요. 연잎 자체가 방부 효과가 있어서 음식을 쌓아놔도 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특히 여름에 여름밥은 잘 쉬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어디 여행을 가거나 원행을 갈 때 도시락을 싸기에 좋았죠. 진흙 속에서도 맑게 피어나며 그 주변까지 깨끗하게 정화작용을 한다는 연은 뿌리부터 씨앗까지 버릴 게 없다고 합니다. 연근을 바삭하게 튀긴 후 각종 채소와 함께 고추장 소스에 버무리면 여름철 입맛 돋우는 연근 탕수가 완성됩니다.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주는 여름 감자. 이것을 둥글게 뭉쳐 쪄낸 감자 뭉생이. 여름이 제철인 작물들은 이맘때 가장 많은 영양분을 품고 있어 독소 배출과 염증 완화에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느낌입니다. 이 자체가 향기도 있지만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항산화 작용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노화도 방지가 되고 내 안에서 독성이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잘 중화가 되고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죠. 한여름 더위와 켜켜이 쌓인 독소를 식혀준다는 정갈한 해독 밥상. 이제 제대로 소화가 되지 않은 음식물은 반드시 독소를 만들고 나쁜 음식은 결국 나를 나쁘게 만들죠. 자기가 결핍된 식생활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큰 어려움이 오죠. 독이 되는 음식은 자신의 몸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저도 실력 좀 발휘해 봤습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제철 과일을 이용해 만든 시원한 해독 주스인데요. 맛도 기가 막힌 수박 멜론 주스입니다. 기가 막히네요. 제가 만들어서 그런지. 체내 독소는 제때 몸 밖으로 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몸에서 이상한 신호가 감지되기 전에 말이죠. 보나 또 네모 어디 있어? 또 네모. 아니 네모 이 손으로 찾아봐. 네모. 네모 이거 하나 혼자 네모잖아. 4살 딸 아이를 돌보는 35살의 주부 권아름 씨. 보나 손. 한창 엄마 손이 필요한 딸이라 잠시도 곁을 뗄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아름 씨는 아이 챙기는 일이 버겁습니다. 아우 보나 엄마가 팔이 아파갖고 보현이 앉지를 못하겠어.
어우, 엄마 주물러 주는 거야? 착해. 한창 보채야 하는 나이지만 어린 딸은 늘 엄마의 기색을 살핀다는데요. 20살에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는 아름 씨. 아름 씨는 당뇨병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때 당뇨가 800이 넘게 와갖고 병원에 갔는데 어떻게 걸어서 왔냐고. 그냥 의식이 없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어떻게 걸어서 왔냐고 그래서. 당뇨약을 먹고 있지만 혈당이 전혀 조절되지 않는 상태. 오늘도 불안한 마음으로 체크를 해보는데요. 공복 혈당 수치가 정상보다 2배 가까이 높게 나왔습니다. 수년째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서 인슐린 주사까지 맞고 있다는 아름 씨. 이거 인슐린이랑 당뇨약이요. 인슐린 맞은 지 좀 오래됐어요. 당뇨병 환자들의 마지막 방법이라는 인슐린 주사. 안 맞으면 입이 마르고 막 눈도 뻑뻑해지고 그냥 몸이 축축 처져요. 이거 안 맞으면 저는 혈당이 또 높아져갖고 또 병원에 입원을 해야 돼요. 당뇨병이 악화되면서 얼마 전엔 급성 복막염으로 입원까지 했다는데요. 당시 아름 씨의 염증 수치는 정상 수치보다 17배나 높은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치주염까지 재발해 성한 곳이 없는 치아. 하루하루가 위태롭기만 한데요. 재발하는 염증 질환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야 하는 힘겨운 일상. 올해 35. 젊은 아름 씨의 삶은 힘겹기만 합니다. 염증이 이제 좀 자주 나타나고요. 지금은 한 달째 약을 먹는데 이렇게 여름이면 이렇게 알레르기가 심해져갖고 온몸에 무슨 해파리 쏘인 것 마냥 그렇게 변해요. 아름 씨가 앓고 있는 당뇨병 역시 독소와 연관성이 많은 질환입니다. 당뇨병은 독소로 오염된 세포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세포 내로 흡수되지 못한 혈액 내 과도한 당분은 우리 몸의 지방 및 단백질과 결합해서 당독소라는 물질을 만들게 되고, 당독소에서 발생하는 염증 물질들이 세포와 조직의 변성을 초래해서 무서운 당뇨 합병증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 씨처럼 30, 40대 젊은 사람들의 당뇨병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약으로 견뎌야 하는 아름 씨. 이 기약 없는 고통의 시간들은 언제쯤 끝이 날까요? 애들 건강했으면 좋겠는 거, 그리고 애들이 저처럼 대물림 안 됐으면 좋겠는 거, 당뇨라든지 이런 거에 애들이 안 물려받았으면 좋겠어요. 애들한테 짐이 될까봐, 아파서 짐이 될까봐 그런 게 두렵죠. 독소와 염증으로 인한 당뇨병은 한국인의 대표적인 만성질환인데요. 우리나라 당뇨 인구는 1000만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 반드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체내에 축적된 독소는 세포와 결합해 지속적으로 염증 물질을 뿜어내는데요. 그리고 혈관을 통해 이동하면서 장기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그로 인해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게 됩니다.